자, 여기 1차입니다. 1차. 얘 2차죠. 그죠? 자, 1차는 이게 직선입니다. 무조건 맞죠? 근데 2차들은 이게 휘어요. 무조건. 이게 2차 중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 모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타원도 있긴 있고요. 그죠? 타원, 원도 있고, 타원도 있고, 네 번째는 쌍곡선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쨌거나 이렇게 2차 애들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1차랑 만나는 지점이 보세요. 이런 경우도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그죠? 이런 경우도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그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러면 안 만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접해서 한 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뭐 이런 식이 되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나오면 무조건 해는 없거나 한 쌍이거나 두 쌍이거나 이런 식입니다. 최고 두 쌍까지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고 한 건요.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접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자, 역시 1차고 2차면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기본. 이거는 x는 이라고 대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x는 2y 더하기 k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얘를 제곱하게 되면 4y 제곱 4y 4ky 그 다음에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2y 제곱은 8. 자, 이렇게 하면 2y 제곱 4ky k 제곱에 얘가 넘어와서 8 0. 이러면 얘가 지금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중근을 가져야 된다 소리고요.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은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2, 4, 8 k 제곱이구나. 자, 약분은 안 되고요. 그러면 자, b가 짝수입니다. b 다시 제곱 4k 제곱 맞습니까? b 다시는 2k니까요.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a 이고요. c k 제곱 더하기 8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4k 제곱 빼기 2k 제곱은 2k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6 0이고요. k 제곱이 얼마? 8입니다. 여기서 k를 모두 구하라 했네요.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이 두 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k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통근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도 되고 여기도 해가 되는 게 공통근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얘 말고 어쨌거나 두 개가 있는데 이놈의 해가 1, 2고요. 이놈의 해가 1, 3이면 이게 1이 공통근인 겁니다. 쉽죠? 자, 어쨌거나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자, 이 공통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k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알파를 여기다 대입했을 땐 0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알파 제곱이 있죠. 그러면 알파 제곱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식에서 이 식을 한번 빼봅시다. 자, 빼게 되면 알파 제곱이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빼면 얘는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알파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k 플러스 2에 더하기 1 돼서 이게 k 더하기 3 이렇게 알파 됐죠? 자, 거기다가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마이너스 3k 얘는 마이너스 9는 0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쪽으로 넘길까요?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3을 끄집어 내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공통인수가 생겼어요. k 플러스 3 그리고 알파 빼기 3는요 이런 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 또는 알파가 3인데요. 자,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는요 이렇게 되고요. 맞죠? k 마이너스 3을 여기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는요 이렇게 되죠. 자, k에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졌으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지 않겠죠. 두 개가 공통근이겠죠. 다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고 덥석 물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거 곱해서 0이면요.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둘 다 0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확인 작업을 항상 해줘야 됩니다. 답이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항상 확인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0이겠네. 아, 얘가 0이 돼서 알파가 3이겠네. 그죠? 그래서 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은 3인 거고요. 그럼 K는요? K는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어디 있나 식이 뭐 이 식이나 이 식 둘 중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자, 알파가 3이면 9 빼기 3K는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3K가 얼마? 얘가 6이면 마6인가요? K는 얼마? I. 이렇게 K를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통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공통근. 자, 그래서 이 공통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자, 솔직히 방금 우리가 이 공통근을 알파다 하라고 알파를 대입했었죠. 근데 이 작업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뭐냐하면 애초에 그냥 x가 공통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x 값을 구해버리는 거야. 굳이 알파 값을 안 구해도 되잖아.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통근 문제에서는 첫 번째 방법이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방금 우리 한 방법인 거죠. 넣어서 이 최고차항인 애들을 없앴죠.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수항을. 자, 여기서 마이너스 9 아니면 3K 요걸 소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지금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뭐 3K가 아니라 3이었다 하면 얘를 3배 해가지고 더하면 사라지겠죠. 그런데 3K하고 마이너스 9는 어떻게 사라질 건데요? 그죠? K를 곱하나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고차항을 소거하기가 더 쉽죠. 그때는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쓰고요. 보통 최고차항 소거해도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기 좋은 경우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공통근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원래 직사각형이 있었대요. 가로의 길이를 모르겠고 세로의 길이를 모르는데 대각선이가 15였대요. 자, 그런데 가로의 길이를 6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도 3만큼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로 먼저
원래 있었던 가로 세로의 길이를 잡은 거예요. 자, 뭐 이럴 때 직각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피타고라 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5의 제곱 225 이렇게 시간을 만들 거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줄인 양식장의 넓이는, 그래서 줄인 양식장의 넓이는 이게 x-u y 빼기 3 이게 넓이죠. 그래서 는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처음 양식장의 넓이는 xy죠. xy보다 72만큼 작아졌다고 한다. 작아졌으니까 빼기 72 이러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분배법칙 하면 x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 18은 될 거고요. xy가 사라지니까 일단 3으로 먼저 약분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3으로 약분할게요. x 2y 3 6 3으로 하면 3 2 6 3 4 12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로 넘기면 30 이렇게 되네요. x 플러스 2y는 30. x는 바로까지 바꿀게요. x는 마이너스 2y 30 이렇게 1차식을 2차식에 넣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제곱하겠습니다. 4y 제곱에다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120 y 그 다음에 30의 제곱 900에다가 이제 y 제곱을 추가로 더해주면 5y 제곱, 얘가 225. 귀찮아. 자, 이게 5로 약분할까요? 5, 20, 4, 20. 5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5, 1은 5, 8, 40. 5, 4, 25, 25. 그럼 얘 넘어오면 125? 35예요. 135. 자, 135에서 24 어떻게 나오죠? 5, 25, 7, 35. 3, 9, 27. 15, 9 하면 나오나요? 그럼 얘가 15, 9 해서 마마 하면 24가 나오죠. 그래서 y는 9 또는 15네요. 그죠? 그래서 y가 9가 됐을 때 x는 얼마인가요? 자, x는 식이 어디 있나? 여기 넣으면 되겠다. 그죠? 자, y에 9 넣어보세요. 30 빼기 18 12 되겠네요. 그 다음에 y가 얼마 나왔을지 또 15. 자, y에 15를 넣게 되면 x가 0이 나온다. 맞지? 근데 x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탈락. 이게 답이 되겠네요. 맞죠?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2차식이 있는 경우 연립 방정식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으로 이 두 개의 2차식 중에서 한 놈을 인수분해했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만들어진 1차식을 나머지 2차식에 대입해서 1차식 해갖고 풀었죠. 맞아요. 그게 이제 방법이었고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인데, 옛날에는 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을 정규 과정에서 다 배웠다면, 요즘은 이 첫 번째 과정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밀렸어요, 뒤로.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나온다는 소리죠. 하지만 이 정도 게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잘 안 나온다는 소리지 아예 안 나온다는 소리 아니니까요, 그죠? 자,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은 2차식이다 보니까 최고차항이 2차죠. 그래서 2차를 소거해주는 방법인 겁니다. 2차를 소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2차가 아니라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근데 상수항 소거하고 나면 인수분해가 돼요. 전에 쌤이 그런 말 한 적 있죠. 2차식 두 개 중에 누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볼 때 상수항이 0이 내가 인수분해 된다 했었죠.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상수항을 없애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또 1차식을 만들어 놓고 그 1차식은 2차식이 대입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12x제곱 5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26 이런 식이 하나 있었고요. 2x제곱 x y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얘도 2차, 그죠? 물론 얘들은 1차지만 2차식, 얘도 2차지만 어쨌거나 높은 차수를 보는 거니까 2차 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인수분해 안 됩니다. 둘 다 애초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순서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2차항은 여기서 2차항은 얘, 여기서 2차항은 얘인데 이 둘을 없앨 수 있겠죠? 그죠?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6배를 하면 12x제곱 6x 6y 마이너스 12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빼면 됩니다. 자, 빼버리면 자, 여기서 빼면 없어지겠죠, 당연히.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x,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거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y,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도 플러스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4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 얘들은 다 마마마니까 이 뿔뿔뿔로 바꾸자. 보실래요 이제? 그래서 x 더하기 y는 14라는 1차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1차식을 이 둘 중 아무 놈이나 대입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간단한 건 얘가 좀 간단하네요.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x, y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어쨌거나 이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원리는 뭐죠? 뭘 만들어내야 되죠, 결국? 그렇죠. 1차식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1차식을 만들었다면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만들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항 소거한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이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1번 방법으로 다시.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뭐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요 3번 방법. 자, x제곱 xy 6y제곱 36. 자, x제곱 마이너스 2xy 24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역시 보시면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됩니다. 2차항을 소거하려고 봤더니 얘를 소거하면 얘가 남네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소거할 수 있어. 남으면 안 돼. 여기서는 2차항 소거하고 나니까 남는 2차가 없었지. 2차가 다 없어지지. 근데 얘를 없애더라도 얘가 2차가 남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2번 방법도 안 통하는 거야. 그럼 이제 3번 방법으로 상수항은 소거할 수 있겠네. 안 그래? 왜냐하면 얘는 12의 3배고 12의 2배잖아.
얘들 최소 공배수 얼마야? 36, 24의 최소 공배수 72? 그래 72야. 12로 하면 3이니까 이 최소 공배수 다 곱하면 되잖아, 그지? 72야. 그럼 얘를 2배 하면 2x 제곱 2xy 12y 제곱 72. 얘는 3배 해야 되겠지? 3x 제곱 6xy 72 해서 빼면 72가 사라지겠지. 그러면 밑에서 위로 뺄게. x 제곱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8 xy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12 y 제곱은 0 상수항이 0이 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된다고.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 시험 문제 되지 않아요. 자 이거는 2, 6, 12 그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마 xx 이러면 이제 x는 2y x는 6y 해서 그 두 식 두 개를 대입하면 되겠네. 근데 이 식은 어디다가 대입해야 될까? 이 위의 식에 대입해야 되나 밑에 식에 대입해야 되나? 상관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이 식은 얘로 만든 것도 아니고 얘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돼요. 간단한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봐요. 자, 우리 미정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자, 미정이라는 말은 이게 안일 미자거든요. 안일 미. 이게 정하다 할 때 정자죠. 나 한자는 정확하게 모르는 뜻을 좀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미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부정은 무슨 뜻일까요? 부정은 저 부자가 아닐 부자입니다. 정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다. 쟤는 정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부정방정식. 알겠어요? 그럼 뭐를 부정방정식을 하느냐입니다. 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x 더하기 y는 5라고 했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해가 너무 많죠. 이게 x 더하기 y에서 5 되는 게 뭐 한두 가지니? 무수히 많죠. 너무 많죠. 셀 수 없이 많죠. 끝도 없죠. 이런 게 부정방식입니다. 정할 수 없지. 해가 너무 많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부정인 거예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를 얘가 해야 라고 정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많으니까 해가. 그럼 부정방식 어떻게 풀어요? 라는 거죠. 부정 어떻게 풀어? 해가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쓸 수도 없고, 그제?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은 식 하나와 하나의 조건을 줍니다. x, y는 자연수. 자, 그럼 이건 어때요? 해가 정해지죠. x가 1이면 y는 4, x가 2면 y는 3, x가 3이면 y는 2, x가 4하면 y는 1. 끝.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식 하나와 이 xy 미지수에 조건을 주면서 연립하라 이런 겁니다. 이거 연립방식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연립방정식은 식만 두 개 조는 연립방정식이었다면 부정방정식은 식 하나와
식 말고 그 수의 조건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조건을. 식 대신에 조건을. 이런 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에서 이 수의 조건은 크게 자연수, 정수, 실수 이렇게 세 가지를 줍니다. 자연수, 정수, 실수. 알겠습니까? 수의 조건을 이렇게 준다고. 이 수 조건을 뭐 유리수야, 무리수야 이렇게 안 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수, 정수는 사실 얘들 비슷한 놈들이잖아요. 그 놈이 그 놈이잖아요, 그죠? 얘는 양의 정수가 자연수니까요. 비슷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정수를 푸는 방식이 있고요. 실수를 푸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자연수, 정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풀이 방식이 있고,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풀이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자연수, 정수일 때 풀이 방식부터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 뭐 설명부터 하자면 자연수, 정수일 때 풀이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식 자체가 주어지면 그 식을 어떤 두 식의 곱으로 만들고 나서, 알겠어요? 어떤 두 식의 곱으로 만들고 나서 여기에 자연수를 하나 갖다 놓던지 또는 정수를 하나 갖다 놓고 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1이 2다 이런 식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xy가 자연수다 라고 했으면 얘랑 얘랑 곱해서 2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얘가 2 곱하기 1 해서 2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2라고? 그럼 x는 1이네. 얘가 1이라고? 그럼 y는 2네.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근데 2가 될 수 있는 건 2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2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가 1이네. x는 0이지. x 0은 자연수가 아닌데 탈락.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연수, 정수인 경우는 어떤 두 개의 식의 곱을 만들어 놓고 는 해서 이쪽에 자연수, 정수를 딱 놓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알겠어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두 번째. 실수라는 건 이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자, 실수의 성질이 많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실수의 성질 중에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0 이상이 됩니다. 이게 실수의 성질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곱했을 때 0 이상 되는 거. 왜냐하면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죠. 순허수는 제곱하면 그죠? 음수가 되죠. 그래서 실수라는 놈은 제곱하면 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된 게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도 0이다. 이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얘가 파생됐을까요? 얘가 0 이상이잖아요. 얘도 0 이상이잖아요. 0 이상인 애들을 두 개 더했는데 0이라고요? 그러면 얘들이 0,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죠? 0 이상인 애를 둘이 더했는데 0이야. 그럼 둘 다 0, 0 더해야지만 0이 가능하지. 그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이걸 쓸 겁니다. 이걸. 제곱는 0, 0. 식을요. 완전 제곱식을 두 개 만들어 놓고 는 0 이런 걸로 고친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 x-1 y 플러스 2 이렇게 됐다고 치면 x는 얼마인 거예요? 1. y는 얼마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대충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충 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x, y, 3x, 2y, 18. 자,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할게요. x, y를 모두 구하세요. 자, 역시나 부정방정식은 얘가 부정방정식이네 라고 판단부터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셔요. 식이 하나만 주어졌고요. 미지수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하나면 미지수가 하나라야 미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야. 그럼 못 구합니다, 원래. 그죠? 그런데 대신에 x, y의 조건이 주어졌죠. 자연수라는 이런. 이게 부정방정식입니다. 알겠어요? 식 하나, 문자 2개, 그 다음에 수의 조건. 이렇게 주어진 게 부정방정식. 자,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자연수, 정수. 내가 아까 어떻게 알아 했어요? 자연수,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뭔가 2개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거나 정수가 된다. 이런 걸로 가져가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떤 2개의 곱 형태로 고쳐야 됩니다. 자, 이 2개의 곱 형태로 고치는 게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배웠던 네 글자? 그쵸. 인수분해를 하는 것 같죠? 마치. 알겠어요? 좀 비슷해요. 자, 여기서요. 먼저 이 2개를 공통인수 누가 있어요? x죠. x를 묶어보세요. 그럼 이게 y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 y는 y 플러스 3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y로. 어떻게? 무조건 일단 y 플러스 3을 써야 돼. 왜? 이렇게 인수분해 하려면 써야 돼.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없잖아.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야. 써야 돼. 자, 그런데 보면 얘가 2y잖아. y가 아니야. 2y야. 이 앞에 2를 써주면 돼. 이렇게. 그치? 그럼 어때? 2y까지 만들어졌어. 근데 6은, 그치? 이 분배해봐. 2y에 6, 원래 6 없었는데 6을 넣은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안 그래? 이거 봐. 거꾸로 생각하면 쉬워. 곱하고 곱한 게 이거야. 곱한 게 이거야. 근데 6은 없잖아. 빼기 6은 18. 이렇게 해도 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6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이게 18이 있었는데 여기 좌변에 6을 더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나 우변에도 6 더할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알겠어요? 같은 거예요. 자기 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얘랑 공통인수니까 남아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공통인수 더해지면 계산하면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꼴을 만들었죠. 뭐 곱하기 뭐는 자연수, 정수. 됐죠? 그럼 자, 얘가 24가 되려면 1 곱하기 24 하면 24가 돼요. 그런데 얘가 1이 되려면 x값이 얼마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여기 자연수라면서요. 탈락이죠. 그래서 1, 24 안 됩니다. 자, 22 어때요? 안 됩니다. 왜? 2 되려면 0이니까요. 자, 이제 누구 있어요? 3, 8이 24. 그죠? 3, 8이 24. 근데 얘가 3이 되려면 x는 1이에요. 오예, 됩니다. 자, y는 보겠습니다. 얘가 8이 되려면 y는 5죠. 해가 한 쌍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3, 8 다음에 누구나 4, 6, 24죠. 4, 6. 자, 4, 6이 되려면 x 얼마입니까? x 2. y가 얼마입니까?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4, 6 다음에 누구나 6, 4죠. 6, 4. 거꾸로도 가야지. 6, 4.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1, 24. 하나 올려. 2, 12. 하나 또 올려. 3, 8. 하나 올려. 4, 6.
하나 올리면 5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건너뛰고 이제 6, 4, 8, 3, 12, 2, 24,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6, 4 얼마 6이 되려면 x는 4, y는 1 됐죠? 그다음 8, 3 안 될 것 같아. 왜? 얘가 3이 될 때 y 0이지. 안 되잖아. 안 돼. 이게 계속 안 돼. 내가 볼 때. 그래서 답은 이렇게 세 쌍의 해가 생기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일단 요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거 실수 조건 그 다음에 할게요. 지금 여기서 2차 방정식이고요.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근을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인 거고요. 알파 베타가 a 플러스 2인 겁니다.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됐나요? 그러면 이 두 개 a를 이 두 식을 연결시킬 수가 있죠. 자, 이게 마이너스 a고 플러스 a니까 그냥 두 식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두 식을 더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식 하나가 만들어졌고 이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랍니다. 부정방정식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응용이 됩니다. 자, 정수니까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걸로 가져가면 됩니다. 여기서 알파를 끄집어낼게요. 그러면 베타 더하기 1이고요. 요 베타는 그대로 베타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자, 요 베타야 그냥 더하기 하면 나올 거고요. 얘가 더하기를 했으니까 빼기를 해야 되겠죠? 빼기를 한 걸 이로 가져오면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은 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1, 3 했을 땐 알파가 0, 베타가 2고요. 자, 3, 1 했을 때 그냥 바뀌게 이게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럼 바뀝니다. 그냥 이게 알파가 2, 베타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마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마.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베타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반대가 되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4, 베타가 마이너스 2. 자, 이 A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2죠. 그래서 여기 2, 그때 A 값은 얼마? 마이. 이때 A 값은 마이. 자, 이거는 똑같죠, 어차피? 2, 0이 반대로만 들어가니까 똑같잖아요. A 값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럼 요거 하면 되겠네요. 마이 마사. 그럼 마이 마사 하면 마6이니까 A는 6이죠? A는 6. 반대니까 똑같은 거. A 합을 구하여라. 4가 되겠네요. 이 식입니다. 어렵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어요?